네, 지난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주도주들이 다행히 오늘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이 주도주와 소외주의 자리 싸움은 여전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테마와 종목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폭영하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파세코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아쉽게도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플러스 3%로 좀 유지가 되면서 생각보다 좀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다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시장의 테마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더위 쪽으로 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파세코가 지금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직은 2차 목표가를 달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2차 목표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도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룸이 남았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이제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추세가 약간 밀린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는 줄여가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초복도 안 왔습니다. 2차 목표 주가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집에 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아이가 작아가지고 좀 네. 더 크면 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의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점해 오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 오늘 기준으로 좀 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주도주를 가야 되는지, 개별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도주 vs 개별 테마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의 취지에 맞게 오늘 이제 대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도주냐 개별 테마냐 알아볼 거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동안 조금 쉬었다가 오늘 고개를 살짝 드는 산업이죠.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주도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터로는 핀테크 섹터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지역 화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안에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한 걸까요? 네, 오늘 이슈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네카오가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버린 AI에 대한 필두로 좀 모멘텀을 많이 만들던 이 기업들이 이번에는 오프라인 결제에 대한 좀 정조준을 하겠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될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소비 쿠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만들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오늘도 핀테크 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만큼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올라갈 수 있는 정부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쿠폰 지급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뭐 결국엔 애기 거 사지 않을까 뭐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짠한 아빠네요. 네, 저도 애기 목을 소고기 살 네.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핀테크의 장점과 단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장점 먼저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핀테크 기업들이 좀 주도하면서 소버린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으로 쭉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좀 쉬다가 이제 바닥이 나올까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의 초입 구간이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핀테크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대한 선별은 잘 해야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산업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에 이어서 단점으로는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일단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면은
하락에 대한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쉬고 나서 3차 파동을 그릴까, 2차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점,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약간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재료 소멸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멘텀,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보다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약간 단점이다. 그 부분을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주도주로 핀테크 테마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점과 단점 체크를 해봤고요. 개별 테마에 해당이 되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개별 장세로 사실 장이 애매하다 싶으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세코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로는 폭염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덥긴 더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습하고 아는 이제 분이 지난주에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폭염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40도가 넘어가면서 전력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 테마로 한국에 대한 폭염을 좀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좀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만 보더라도 오늘 또 폭염 경보가 또 발령이 되면서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계속해서 덥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애매할 때 개별 장세로 폭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전력 수요라든지 지금은 뭐 파세코 같은 에어컨 쪽에 포커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연계성으로 순환매가 또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폭염에 반응하던 파세코에 이어서 오늘은 빙그레와 같은 빙과류 업체들까지 움직여줬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부터 또 체크를 해보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장세가 주도주가 쉬면은 이렇게 개별 장세가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빠르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냉풍기, 제습기 이런 쪽에 대한 가전제품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력기기라든지 전력 산업 쪽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폭염 테마가 조금 더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좀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폭염에 대한 사이클이 좀 길게 가고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 테마가 여름에 강하기는 한데 역시나 계절성 테마라는 게 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적 고점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셔야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보면은 단발성 이벤트로 이어지고 워낙 강하게 한번 시세가 쏠리고 나면은 그거보다 더 커다란 이벤트가 나오기까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구간이 고점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주도 섹터가 수급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세론으로 이어지면서 지수랑은 무관하게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장이 애매할 때는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소외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에 해당이 됐었던 핀테크 그리고 개별 테마로 최근에 치고 나오는 폭염 테마 이 두 가지의 테마를 모두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볼게요. 네, 파세코에 대한 모멘텀을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폭염을 체크를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핀테크에 대한 좀 종목을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의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도 좀 상방이 열려 있고 종목들도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그려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접근할 구간이 왔다.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안에서 종목으로 한번 골라보죠. 네,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코나아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그 자리를 좀 내줬나요? 코나이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약간은 윗꼬리가 길게 남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대장주를 뺏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늘같이 쉬었지만 대장주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은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오늘 다시 얘기가 나왔던 게 지역화폐 소비 쿠폰에 대한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코나아이가 여기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예산안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자체 대신에 이거를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도 소비 쿠폰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이력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코나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은 약간 쉬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코나아이가 가장 커다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 지자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 예산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추경안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코나아이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도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원조 대장주는 코나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코나아이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5포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보다 살짝 밑에인 75,000원까지 일단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5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시 월요일이 돌아와서 무방하실 텐데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 지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4시 반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김민성 나눔방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들어오시게 되면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에서는 또 색깔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주도가 빠르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이어지고 좀 더 안전지대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이제 또 푹 쉬었으니까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30분에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일정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